검찰 포토라인. 우리 현대사의 많은 장면들이 이곳을 지나갔다. 검찰의 이름으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기도 했지만 받은 4억 2,500만 원으로 진실을 감추고 국민을 배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숱한 조작과 은폐, 인권 유린이 드러났으나 책임은커녕 반성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스스로에게는 너무나 관대했다. 검사 선서. 대한민국 검사들은 취임할 때 이 선언문을 읽는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 그러나 국민들은 검사들의 이 선언문이 낯설다. 국민들 입에서 검사 앞에 붙는 수식어로 뭘 제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하면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 무슨 쎄검 뭐 이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거가 지금 요즘 검찰의 현실을 웅변하고 있다고 보고, 검찰 내부의 인식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문제점, 검찰이 얼마나 문제가 있나 하는 것과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정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검찰은 저는 친정이고 참 많은 애정이 있는데 정말 무수히 많이 내부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이제는 외부적인 충격과 수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대한민국 검찰이 근본적으로 바뀌기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박근혜 정부 4년간의 주요 신문 사설에서 주요 국가기관이 얼마나 거론됐는지 분석했다. 국회가 가장 많았고 청와대와 검찰이 뒤를 이었다. 정치기관을 제외하면 신문사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기관은 바로 검찰이다. 그러나 검찰을 긍정적으로 다룬 글은 3건에 불과했다. 대부분 검찰의 부정, 비리, 그리고 정치경제 권력과의 유착을 비판한 내용이었다. 어떤 진실을 진실이라고 밝히지 못하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밝히든지 거꾸로 진실을 또 진실이 아니라고 또 밝히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10%도 안 되는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나 공안적인 사건 또는 뭐 대형 어떤 비리 사건 이런 것만 잘 되면 그러면 뭐 검사나 검찰은 박수를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는 검찰에 안 간다든지 그쪽을 바라보고 뭐 소변도 안 본다고 하는 정도의 심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수야, 안 보이니? 내가 역사야. 이 나라고. 검찰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최정점에 있다. 영화 속에나 등장할 법한 캐릭터가 실제 검사라는 이름으로 현실에 존재한다. 그래서 현실이 더 영화 같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왜 막강하다고 하는 거냐면, 수사를 시작할 건지 말 건지, 구속을 할 건지 말 건지,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 재판이 끝나고 나면 재판에서 이 사람한테 얼마 정도 형을 주라고 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 사람한테 형을 어떤 식으로 집행할 건지, 세계 검찰총장 회의라는 거를 해요. 그때 세계 각국에서 모인 검찰총장들이 한국 검찰총장한테 한국의 검찰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받으면 그렇게 부러워하고 진짜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진짜냐. 그만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검사나 일본 검사가 우리나라 검사들보다 특별히 윤리적이라서 그런 유혹에 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검사들한테 술 사주고 골프 데려가고 하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검사들이 너무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 등을 손에 쥔 검찰은 마음먹은 대로 정치 경제계의 명운과 국민의 인권을 좌지우지한다. 현재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을 유일한 장치는 안타깝게도 검사 선언문에 담긴 이 한 줄의 글, 그리고 양심뿐이다.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검찰의 민낯이 드러났다. 국정농단의 주범을 방치한 검찰. 처음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검찰. 정치 권력과 자기 식구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던 검찰. 수사 책임자와 수사 대상자는 사건의 종결을 자축하며 술을 마시고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 검찰 개혁이 왜 절실한 과제인지 검찰 스스로 그 필요성을 입증한 셈이다. 그만큼 자기 조직 내부 논리에 물들어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위중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인지에 대한 감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바로 내리니까 정말 참 대통령이 훌륭하다.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그 많은 권한들을 가지고 그것을 무소불위로 행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각도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쨌든 그 검찰을 해야 될 그런 일이죠. 우병우 사건 같은 경우는 해야 될 일 안 한 거고, 또 지금 얼추면 술자리, 회식 자리 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고, 우병우 사건 같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참 분노를 금치 못한 이유는 확인됐거나 확인되지 않았건 간에 여기저기 들려오는 비리와 부정과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 많이들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그에 적절한 조사와 수사가 되고 수사 결과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회식이라는 자리를 마련해서 자기들끼리 국민의 세금으로 서로 경력을 주고받고 한다는 그런, 이건 어떻게 보면 코미디죠, 사실은. 검찰 개혁은 특권과 권위의식을 버리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검찰의 존재 이유는 인권 보호다. 근데 우리가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검찰은 어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고, 그래서 검사를 법에 보면 공익의 대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검사 자리에 앉아 있는지, 또는 검찰은 왜 존재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그 목적, 기본 사명, 그런 것을 망각하고, 문관으로서 공개 대표자로서 인권 옹호 기관이어야 해요. 합니다. 네. 이게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 더 중요한 검사의 역할인 거죠. 네. 검경 문제건 뭐건 간에 네. 이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이에요. 고인물은 썩는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부패한 검찰 권력은 국민들에게는 서슬퍼런 칼날이었다. 검찰의 권한이 커질수록 그들이 지켜야 할 인권은 멀어졌다. 게다가 정치 권력과 검찰은 서로 보호하며 공생했다. PD수첩 사건, 이런 사건들이 다 권력의 입맛에
수사는 표적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윤회 문건 수사. 그 다음에 미륵하고 K스포츠재단의 검찰의 초기의 수사. 최근에 우병우 사건 수사. 이런 부분들이 수사를 덮거나 수사의 본류를 다른 방향으로 틀거나 또는 수사하는 신용만 내거나. 밖에서는 정치 권력은 검찰을 이용하고 검찰은 또한 그 정치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그 권력을 더 강화한 그런 식이었죠. 결국은 권력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냄으로써 최고로 정치 검찰화 되었고, 결국 지금처럼 개혁을 이제 결국은 자체는 해내지 못하고 개혁을 당하는 그런 운명이 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여러 가지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놨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 모든 고위공직자가 더 이상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시동이 걸린 것이다. 과거 정부 하에서 검찰이 그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이런 게이트가 초기에 미연에 예방되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새 정부가 검토 중인 검찰 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다. 검찰의 편중된 권한을 다른 수사기관과 신설된 독립기관에 나누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세운다는 것이다. 그 국가 형벌권을 지탱하는 힘이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권력들은 분립돼야 된다. 서로 분권화돼야 된다. 그래서 서로 견제가 돼야 이 권력이 남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시민혁명 이후에 탄생한 이 시민이 주인인, 국민이 주인인 이 시민사회의 작동 원리입니다. 검찰이 지금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권리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이유고, 다른 이유, 어떤 이유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일 것이고요. 체제에 맞는 것일 것이고. 검찰 개혁과 경찰에 대한 통제, 공수처 설치, 이 모든 것은 인권이라는 키워드로 묶여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인권 보호할 수 있는 거냐 하면은 어느 기관이든지 권력 남용할 수 없게 감시 견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 다음에는 기관별로 그 자체적인 인권 보호 시스템을 계속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권력 남용, 부패 비리, 인권 침해. 이것이 바로 독점 권력이 갖는 패단이라는 거죠. 한 가지 우리가 이 논의 과정에서 빠진 것이 있다면, 과연 그러면 경찰이 그 막강한 수사 권력을 다 가져왔을 때 그 기능을 국민이 만족할 만한 정도로 잘 해낼 수 있는 준비는 돼 있고, 그런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고, 또 그런 능력들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주제로 책도 썼다. 김인회 인하대 교수는 이 책의 공동 저자다. (2012년도) 대선 때도 그 공약을 만드는데 좀 개입, 좀 관여를 해서 공약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이제 서로 또 대통령과의 생각을 또 교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재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미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번에 좀 더 보완이 된 것이어서. 노무현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검찰 개혁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검찰 출신이 아닌 여성 법조인을 법무장관에 임명했고, 저희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법무부 장관에 여성이 된 적도 없고, 또 법무부 장관은 의뢰 맞아면 검사 출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사들과 대화를 시도했다.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검사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업무에서 손을 떼라, 구체적으로 검찰 인사에서 손을 떼라는 식의 얘기만 계속 반복하면서 토론의 결과는 좀 처참하게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다른 일반 공무원들하고 달리 검사들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훨씬 더 수준이 낮다는 것을 폭로해버리면서 토론이 엉망이 되어버렸던 거죠. 기수를 파괴하는 인사도 단행했지만 검찰 개혁은 물거품이 됐다. 왜 그랬을까? 제대로 된 개혁을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로드맵이 없었다. 검찰의 성격에 대한 이유는 조금 부가해서 말씀드린다면, 당시 핵심 주체 쪽에서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만 지켜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경험이 부족했다고 봐야겠죠. 검찰개혁을 하면서 검찰의 본질이 드러나게 마련이거든요. 실천을 하면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단순히 정치적 중립의 보장이 아니라 더 큰 뿌리인 검경수사권 분리라든가,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든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라든가, 아니면 법무부의 정상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게 확실히 됐다면 이 부분에 집중을 했어야 됐는데, 검찰 개혁을 어떤 선의만을 가지고 검찰 내부의 자율에 맡겨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다. 평검사와의 대화, 그 당시에 제가 서울지검 부장검사였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그 참여정부가 출범했을 때 굉장히 좀 충격이었고, 이렇게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낯선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검사와의 대화를 하고, 이러면 이제 막 가자는 거지요. 이런 말이 거의 이제 마지막에 그 휘날레 같이 장식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대화로서 검찰 개혁은 저는 물 건너 갔다고 바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만약에 검찰 개혁을 성공하려고 하면, 첫 번째,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검찰 개혁을 성공하기 위한 정치한 방법론이 나와야 됩니다. 검찰 자체에 존재하고 있는 독특한 검찰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는 반드시 고쳐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을 위한 어떤 별도의 어떤 기관이나 또는 기구 또는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국회랑 충분히 상의를 해서, 아니면 국회 안에 그걸 만들어도 좋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검찰 개혁을 내세웠지만, 그러나 새로운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악용하는 그러한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습니다.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검찰을 개혁하려면 먼저 그 조직의 생리를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여정부의 주역들이 검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의 생리 같은 건 잘 몰랐고, 권력기관을 상대할 때는 일단 꾸르라고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조폭들을 상대로 해서는 토론을 하고 설득을 하고 무슨 좋은 비디오를 보여주고 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이 교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이번엔 온 국민의 바람처럼 특권과 권위의식을 내려놓은 검찰.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는 검찰을 과연 볼 수 있게 될까?